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이죠. 잘 쉬고 계신가요? 지금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참 진짜 공매도 관련 발언을 봤는데 좀 역겹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계 주요 증시의 또 15일간 흐름을 보고요. 코스피 코스닥 흐름 정리, 그 다음에 코스피 상황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갭 상승이 일어났죠. 이런 거는 우리 현재 여러분들이 정말 날카롭게 시장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잖아요, 현재. 기관 투자자가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짚어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메일이나 댓글로 뭐 비판 많이 받습니다. 당연한 거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조금 억울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메일 보내신 분이 이걸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전주 하나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악재 호재는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 디폴트 사태랑 중국 정전, 원달러 환율 상승은 약간 누그러지고 있죠. 그 다음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호재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죠. 지금 악재 호재가 팽팽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할 만한 이유는 없어졌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자, 15일 흐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반등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금은 단기 상승으로 그치고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선을 지지한지 봐야겠죠. 왜냐면 지금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금이 좋아질 만한 이유는 없다는 거죠. 자, 금요일 증시를 보시면 다 상승으로 끝났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시나요? 갭 상승이 일어나면 아마 고점을 찍고 갭을 메우든지 조정을 보이고 갈 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갭 상승 이후에 조정을 쭉 보이고 다시 올랐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더 심했죠. 갭 상승 이후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했다가 운전했어요. 운전을 하고 전저점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갭을 메우고 상승하는 모습이죠. 이런 흐름들은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날에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코스피 상황이 이렇습니다. 갭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갭을 메우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봤죠. 갭 상승을 했습니다.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어요. 이 빨간색 선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죠. 이 빨간 선은 올라가는 순간 아일랜드 갭이 하나 더 발생했습니다. 2번. 이 밑에 있는 요 7일간의 그 캔들들이 아일랜드 갭이 됐습니다. 섬이 돼버렸죠. 섬. 아일랜드 갭은 섬 갭입니다. 그러니까 갭 상승을 함으로써 섬이 돼버렸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안정권이다. 여기서 판 사람들은 속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긴 은봉 바닥에서 잡은 투자는 성공한 거죠. 이렇게 되면 단기간으로 성공한 겁니다. 다시 하락할 수도 있어요. 무슨 악재가 발생하면 하락할 수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성공이다. 거기에 거래량이 좀 올라갔죠. 갭 상승하면서 상승 반전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꽤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그 코스피 상황은 지금 나쁘지 않다. 이제 이동평균선이 정렬될 겁니다. 여기서 쭉 올라가느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이평선이 정렬될 때까지 약간 횡보 조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단기간에 들어온 매물들을 또 털어내야겠죠. 자, 코덱스 에버리지 현재 현황입니다. 요게 좀 아쉽죠. 예. 하지만 누구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공매도에 대한 기사를 냈죠. 그 전에 공매도에 대해 잠깐 알아보면요. 공매도는 없는 걸 빌려서 파는 거죠. 나한테 주식이 없어. 근데 이 종목이 떨어질 것 같아. 또는 떨어뜨릴 거야. 응? 떨어뜨릴 거야. 라고 하는 종목의 그 주식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걸 파는 겁니다. 그 다음 나중에 사서 갚으면 되는 거죠. 무차익 공매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틱룰은 현재가 현재가 밑에서 공매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가 밑에서 공매도할 수 있다는 건 시장가로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시장가로 던지면 정말 곤란하겠죠. 무한대로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걸어놓은 게 업틱룰입니다. 업틱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시장 조성자겠죠. 유동성 공급자 이런 애들. 걔들은 추정하는 지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가 밑으로 팔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무슨 말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말했어요? 기관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개인이 말한 게 아니고. 실제 공매도의 이해 당사자가 말한 겁니다. 공매도 해보긴 했나? 와. 개미들 저격한 여의도 큰손입니다. 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여기서 끝난 거죠. 말한 사람을 보면 끝난 겁니다.
상장사들이 공매도를 들먹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볼까요? 운용사 대표는 셀트리온 주주들과 셀트리온 경영진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습니다. 운용사 대표는 글로벌을 꿈꾸는 기업이라면 글로벌을 꿈꾸는 건 뭐죠? 실적으로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공매도 때문에 기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했습니다. 그는 실적이 오르면 공매도가 알아서 떠나는 게 시장의 원리인 것을 모르냐고 했습니다. 내 탓하지 마라 이거죠. 자기들이 무언가 어차피 공매도도 자기들 공매도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자기들도 공매도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수단이면서 뭘 그렇게 정의로운 척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실적이 오르면이라고 하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다른 운용사 최고 운용 책임자는 다른 운용사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한테 유리하게 얘기하겠죠 당연히. 개미들이 공매도를 실제로 해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야,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합니까? 그 공매도가 일어나고 있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거는 어차피 똑같지 않습니까? 이 공매도 꼭 해봐야 됩니까? 공매도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개미들이. 참 진짜 말을 어이없게 하네요. 그는 공매도는 수익이 최대 100%로 제한돼 있지만 맞죠? 손실은 주가가 오르는 만큼 무한대로 불어난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주가가 오를 것 같은 종목은 공매도를 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매도가 물리는 종목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개미들이 팩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예전부터 말했던 게 뭐죠? 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사 낼 수 있잖아요. 돈 주고. 돈 좀 주면 기사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것 같은 종목이 아니고 자기들이 공매도를 치는 종목에 일부러 안 좋은 뉴스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뭐가 있습니까? 개미들이 팩트를 인정하지 않는다니. 공매도가 몰리는 종목에는 그럴 만한 이유는 당신들이 이유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건 쏙 빼놓고 마치 자기들은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난처하다는 입장입니다. 얘들은 제껴야죠. 예. 끼기 싫다는 겁니다.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내가 아니다. 실현이 불가능한 조건을 개미들이 요구하고 있다. 왜냐? 대차 계약은 기관 대 기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관끼리 하는 거고 뭐죠? 자기들이 다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하는 건데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 이건 맞는 말이긴 하죠. 왜냐하면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돈을 빌려요. 그럼 야, 너 그거 1년 내에 갚어. 이렇게 정하는 건 자기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규제를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들 규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라는 거죠. 외국인의 공매도 차입 기간을 개인들처럼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나 힘없어. 뭐라 하지 마. 이제 바보 코스프레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는데 얘들아? 여의도 증권가 사람들은 여의도 증권가도 똑같은 기관 투자자죠. 공매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니들이 돈 버는 수단이니까. 운영사 관계자는 주가가 과도하게 오를 때 공매도가 과열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진짜 아우. 그러니까 공매도 순기능이라고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누가 영원히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공매도가 없으면 결국 개미들이 피해본다. 정의의 사자는 앞섰습니다. 자기들이 개미들 피해주지 않으려고 공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면 결국엔 욕을 먹는 겁니다. 이런 거는 확실히 떠들어줘야 됩니다. 저라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떠들어야죠. 얘들의 실태를. 자, 보시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최근인데 이 음량이 공매도예요. 이 상승할 때 공매도가 많이 일어났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매도는 상승할 때 일어납니다. 상승할 때 일어나는데 상승하는 기간 동안 공매도가 완전히 늘어났어요. 공매도 금지 기간에는 공매도도 못하죠. 그래서 보면 자기들이 주가가 오를 만한 기업 글로벌이 어쩌고저쩌고 했죠. 지금 보시면 카카오의 컨센서스입니다. 지금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보이죠.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들이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기업, 영업이익이 오르는 기업, 실적이 오르는 기업인데 왜 공매도 치고 앉아 있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말해놓고. 카카오는 실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도 공매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기사를 뿌리고 있죠? 플랫폼 기업 규제한다. 플랫폼 기업 망한다. 카카오 흔들린다. 이런 뉴스들은 자기들이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런 뉴스 내면서 이렇게 하락시키고 이 공매도가 지금 하락의 주범이죠. 그러니까 이게 역겹다는 겁니다. 얘들이 갑자기 왜 이럴까요? 보시면 최근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매도 폐지해야 된다고 떠들고 있죠. 거기에 언론도
지금 보면 개미들이 뭐 공매도 폐지를 부르짖기 시작했고, 뭐 대선 주자들도 등판해서 이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해서 공매도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뭐 셀트리온이 그 얘기한 게 지금 1, 2년 전이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자기들 입속 챙기다가 이제 갑자기 정치권에서 움직이니까 난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없어질 것 같으니까 입을 털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쿠이 보노입니다. 쿠이 보노.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쟤들이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유가 있죠. 자기들이 공매도를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뭘 그렇게 정의의 사자처럼 주가의 뭐 상승을 막느니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느니 이런 얘기하는 거 역겹다는 겁니다. 그림이 보여줘야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뒷돈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언론이란 거죠. 자기들이 공매도를 정당화시키고 공매도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악재 같은 뉴스 뿌리는 건 뒤로 쏙 빼놓고 마치 뭐 팩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누가 이득을 보느냐 이걸 보는 거죠. 이 말을 하면 누가 이득을 보느냐. 공매도 하는 애들이 이득을 보는 거죠. 저런 얘기를 하면. 그리고 한 시청자의 비난에 대한 해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뭐 수많은 비난 중에 하나죠. 보낸 사람은 좀 가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다 오르고 나니까 이제 와서 개소리라는 제목인데요. 이 메일을 보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금요일에 보냈습니다. 1시면 아마 회사원이시면 이 식사하시고 그냥 꼭 이렇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저한테 보낸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렇게 비난하는 언론과 뭐가 다름? 실컷 다 오르고 ETF 출시한다고 하니 이제 와서 오른다고 주댕이 터는 거 보니 어이가 없네 라고 유한씨 사진까지 붙여서 저를 째려보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바보인 줄 아시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진짜 하기 싫은데 자 제가 방송 올렸던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얘기했나? 자 이때입니다. 이때 6월 9일이죠. 잠깐 들어볼까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지금 투심이 몰리지 않을 뿐입니다. 남들 다 죽는 소리 낼 때가 들어갈 때입니다. 지금 죽는 소리 엄청 나겠죠. 예. 신문에 기사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신문에 도배하고 있을 때 이건 너무 많이 몰렸다. 예. 이거는 이제 하락이 크게 나오면 사람들 좀 곡소리 좀 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이 이때입니다. 하도 기사가 많이 나서 아 이거 좀 약간 투심이 너무 과열됐다라고 해서 떨어진 다음에 여기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락이 거의 끝났을 쯤에 아 나는 아직 하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때 기사가 어땠나요? 코인 시즌 끝났나? 전문가들 비트코인 3만 달러 모으면 순식간에 폭락할 거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을 때 저는 그냥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소신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반등 이후에 반등할 때 얘기하면 의미 없으니까 다시 조정 보일 때 이때입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리플, 도지, 이더리움 클래식 추가 매수했다. 그러니까 이때 뭐 코인 휴지 조각될 위험, 금융위원장이 코인 휴지 조각 위험이다. 비트코인 또 급락이다. 장기 하락 국면 돌입하나 이런 기사가 있을 때 전 또 제 나름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리플, 도지, 이더리움 클래식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오늘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바닥을 잡은 게 아니면 자르고 나와야겠죠. 자르고 나오고 그런 걸 전 다 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아깝지 않게 자를 수 있습니다. I'm your father. 도지 파더 뭐하냐? I'm your father. 이 6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어떠한 투자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리면 전 제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냥 TV에 나와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막 어떤 전망 좋니 많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랑은 전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메일은 저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오르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조정 크게 보이고 바닥 보일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실제로 추가 매수를 많이 했고요. 저때. 아무튼 좀 저런 건 좀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다른 뭐 악성 메일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지 않습니까? 뭐 그럼 뭐 저한테 하는 거니까. 그럼 뭐 그런 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작전주의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LMS인데요. 저 예전에 이거 투자해서 좀 수익을 많이 봤었거든요. 왜냐면 작전주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때쯤인데요. 제가 뭐 이걸 다 먹은 거 아니고요. 460% 상승했습니다. 요때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거래량이 터지는 타이밍.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거를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거든요. 자, 여기서 크게 하락하죠. 크게 하락해서 바닥을 잡은 이후부터 거래량이 좀 상승합니다. 거래량이 상승하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고
전저점이 있죠, 여기. 전저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이때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거래량이 진짜 미친 듯이 터졌죠. 이때 그 들어온 세력들이 요렇게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팔고 나간 겁니다. 그러다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크게 터졌죠. 그리고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요렇게 얘기했다가 제 집 앞에 마티즈 한 대 오는 거 아니겠죠? 예, 이 작전 세력이. 자, 그러면 요때 한번 볼게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 자, 아까 거래량이 터진 타이밍에 보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비 30% 떨어졌다.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 뭐 이거 뭐 중내 산해하는 거죠. 그때부터 쭉 하더니 갑자기 상승 직전에 그래핀을 활용한 방열 시트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LMS가. 사실 LMS가 전 그래핀 관련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9일 제지가 스타였죠. 쭉 올라가요. 근데 하나금투에서 저평가 상태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뭐 그 뒤에 많이 올랐으니까 뭐 틀린 리포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상승에 이제 끝자락이 되니까 미래첨단 신소재 그래핀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LMS를 다뤘어요. 네, 이 작전 세력 끈앞풀이겠죠. 그 다음에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카메라 모듈용 핵심 소재 블루 필터 매출을 기대한다. 고종민 기자란 분이 그렇게 냈어요. 이거 진짜 불량한 내용이죠. 예. 그래핀으로 쭉 올랐다가 하락을 시작할 때 고점에서 다른 재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래핀 말고 다른 재료도 있어. 이거 되게 많이 보이는 행태입니다. 얼마 전에 SV 인베스트먼트도 그랬고요. 그렇게 코로나 치료제로 부르짖더니 갑자기 뭐 자동차 관련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 다음에 쭉 떨어지죠. 이 하락 직전에 완전 코로나 급락 직전에 수전기차 부품 산업을 뭐 지원하니 어쩌니 또 뉴스를 뿌려요. 자, 그리고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거래량도 조금 터지면서 상승하다가 자율주행 관련 라이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관련 그래핀이랑 이제 멀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라이다 센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또 최근에 탄소 관련 스마트 윈도우 온천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LMS라는 종목은 자율주행 테마, 라이다 센서죠. 그리고 탄소 배출 관련 테마 두 가지로 엮일 수 있게 됐습니다. 주가는 계속 힘없이 떨어지고 있죠.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걸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타이밍을 발견하면 되는 거죠. 요런 타이밍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집중하고 있는 게 어차피 이 저점은 깨졌고요, 여기서. 그다음 요 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저는 좀 약간 타진해 보려고 합니다. LMS 작전 세력이 있다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뒷목을 잡겠지만 잡든지 말든지요. 예. 자,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 폭발하는 걸 의심해 봐야 된다. 작전주를 볼 때요. 재무제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졌는데 재무제표 보면 막 상장폐지 직전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건 진짜 상장폐지 탈출하려고 나가는 거니까. 최근에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관찰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고 있는 제가 단기, 중기, 장기 테마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이제 단기로 끝났죠. 제가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게 태경케미컬 제가 그 수익 보고 나왔잖아요. 나온 다음에 그 올여름 폭염 때문에 뭐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가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그 생각했습니다. 아, 태경케미컬 폭염, 폭염 이랬는데 날씨가 추워진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 겨울이네요, 이제. 제가 이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폭염 지나갔네요. 네, 폭염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자, 미증시도 좋게 끝났습니다. 월요일 장도 나쁘지 않겠죠. 예, 환율도 이제 슬슬 내려오고 있습니다. 1180 아직 높지만 1200원 왔다 갔다 하던 환율이 지금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유가는 뭐 지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건 또 현재 여러분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100불 가면 뭐 이제 저희 현재 여러분들은 딴 데 가서 그냥 노벨 주식상, 노벨 기름상 뭐 이런 거 받는다. 구리가 다시 만 불을 넘었습니다. 구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리에 대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구리는 그냥 산업에 무조건 들어가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 이거 영화 리뷰 영상 좀 만들어도 되겠던데요.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걸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른 걸레 짜듯이 제 시간을 짜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데 거기에 영화 리뷰까지 하면 저 집에서 쫓겨날 것 같습니다.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되지?